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사태를 해결할 수수반이 막판 진통 끝에 예장통합정기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다문화인 24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을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열악한 다문화 교회의 자립을 돕는 다문화 행복드림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IT 중심지인 판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크리스천 비율은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판교에서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단체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사태를 해결할 수수반이 예장통합정기총회 마지막 날 결국 통과됐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이례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7인의 수습정권위원회가 제시한 수수반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장통합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26일 오전 회무에서 7인의 수습정권위원회를 통해 명성교회 수수반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의 청빙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1월 명성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와 관련해선 오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반은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졌고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예장통합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것은 교단 내부의 분열과 교계 안팎으로 거세지는 비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형교회 목회 세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 난민 등 한국에 체류 중인 다문화인이 2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외국인 교회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상당수는 여건이 열악해 한국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문화교회 자립과 선교사 양성 지원에 힘쓰고 있는 다문화 행복드림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나그네를 사랑을 한 성경 말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섬겨온 지 5년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기관인 다문화 행복드림은 다문화인 240만 시대에 외국인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사역 초기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방전도나 명절 나눔 행사,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등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교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이라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 다문화 교회들이 우리나라 2,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살리려고 저 직접 투입해서 그들에게 월 50만 원씩 임대를 지급을 하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복드림은 2015년부터 외국인 신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선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엔 사역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신학교를 방문해 신학생 45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문화 행복드림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50여 명의 한국인 회원 성도와 정부 승인기관인 위드 다문화가 꾸준한 후원과 봉사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행복드림은 향후 5년 이내 다문화 교회 1,000개 살리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 측은 다문화 2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IT 중심지로 알려진 판교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 비율이 많다 보니 직업 특성상 크리스천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은 판교 신우회는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직장인과 동네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행사 장소를 가득 메운 채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는 비신앙인들도 함께 찬양을 즐기며 은혜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판교 지역 직장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판교 신우회가 마련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직장과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판교 신우회는 매년 마커스와 제이어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 등을 초청한 공연과 집회 등을 열어 판교 직장인들의 신우 예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종일 눈 뜨고 지내는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이제 동료 크리스천들하고 모여서 목사님까지 이제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판교 신우회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직장 연합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3년이 지난 지금 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일터에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모임에 초대하다 보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판교 신우회는 이외에도 여성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나누는 기독교 에센스 CES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판교에 있는 주요 건물마다 신우회가 생겨 서로 연합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언제나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선 올림픽 보이콧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홍콩 시위까지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둔 중국의 분위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경절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악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그 타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에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일본의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 반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IOC에 공식 서한을 보내 경기장 반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IOC의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도 강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선 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대강 대치보단 국제사회와 여론을 움직이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10월 1일은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국경절입니다. 국가적인 경사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의 심기는 편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중국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국경절 행사가 마무리되면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미중 무역전쟁이나 홍콩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경절 행사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중국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장로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교단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속 처리, 밀실 추진, 고성과 욕설까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면 어쩌면 그 시작은 교단 총회 현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소년범이 3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2015년 6,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전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28일 정오까지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과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26일 정오까지 발령했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의 돼지농장과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등은 외부 반출과 이동이 중지됩니다.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고 화장품을 판매한 해외 기업에 대해 법원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영업 전략으로 한국의 이미지 실추와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나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적는가 하면 국내 상품의 외관을 베껴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았습니다. 특허청과 검찰은 외국 정보기관의 법인 해산 결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한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이 적용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스포츠 선교회가 지난 23일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원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천 서수촌 교회를 통한 스포츠인 복음화와 10월 4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 열리는 홍콩 아태 농아인 경기대회에서 북측 감독을 맡은 이민교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헤브론교회 이영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 한영 제104회 총회가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서울노회 유재봉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유재봉 신임 총회장은 총회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총회장 사례비의 50%를 미자립교회 선교비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